발달장애에 대한 모든 것을 씹고 뜯고 맛보는 팟캐스트 거북이의 꿈, 우리 200회 특집 줌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예. 너무 대단한 날이라 제가 오프닝을 약간 버벅댔네요. 내가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지금 많은 분들이 모여 계셔가지고 제가 스타트를 약간 버벅거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0회 특집 방송으로 저희가 목소리뿐만이 아니라 저희의 이 아름답지는 않지만 저희 얼굴 확실하게 보여드리면서 조금 재미있게 진행을 해보려고 200회 특집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진행을 먼저 좀 하면 좋을까요? 우리 발점포 위원님들 굉장히 우리끼리도 오랜만에 만났는데 한 분 한 분 조금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발달장애계 너드. 너드라 그랬더니 또 이 너드는 아니라고 또 정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너드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예, 너드 같아요. 우리말로 하면 야인, 뭐 외골수, 뭐 이런 거죠. 근데 이 위키를 봤더니 너드가 이상하고 좀 삐딱한데 또 머리는 좋대요. 똑똑하대요. 그게 너드래. 예, 어쨌든 PD 역할을 하고 있는, 거북이의 꿈에서 PD 역할을 하고 있는 열리라는 김밥 김성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메인 호스트, 그동안에 저희가 목소리로 주되게 진행을 해왔던 우리 호스트 중에 한 분, 우리 너드죠? 너드, 우리 김성남 박사님 인사해 주셨고, 우리 또 한 명의 호스트, 오늘 조금 건강이 안 좋아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만, 그래도 앞에 인사는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임 여사님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격의 임여사 임신합니다. 네, 목소리가 너무 섹시하네요, 여러분. 네. 그런데 이게 뭐 줌으로 녹화되고 있지만 화면도 나간다고 하는데 정말 죄송스럽게 오늘 세수도 안 한 이 몰골을 그대로 나간다고 하니까 네, 너무 민망하지만 정 선생님은 다 알고 이쁘게 준비하셨나 봐요.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네, 비꼬지 네. 마시고. 아니 200회가 됐다는 게 좀 개인적으로는 좀 감격스러워요. 예, 1회, 2회, 뭐 100회 때도 우리가 함께 했었지만 또 100회라는 시간이 지나가서 200회? 아 정말 우리도 참 징한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조금의 뭐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계속 300회를 향해서 또 나아갈 텐데 들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는 많으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뭐 같이 정보를 나누는 것 외에도 인생의 희노애락을 같이 얘기했던 우리 까칠한 김성남 박사님이랑 네 우리 마음은 약한 하지만 겉으로는 강해 보이는 정유주 선생님이랑 우리 건강을 되찾고 오신 김재원 선생님이랑 다 너무너무 수고하셨다고 인사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항상 응원해주시고 함께해주시는 발전포 위원님들한테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등파진 드레스 입고 약간 트로피 받을 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아무도 상을 안 주는데 혼자서 예 이렇게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네, 아름다운 밤입니다. 네, 우리 임여사 긴 인사 들어봤고 우리 나머지 또 오늘 200회 특집이라서 조금 더 얼굴 같이 보여드리면서 진행하고 계신 또 다른 발전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그동안에 계속 4인 체제로 우리 팟캐스트를 진행할 때 우리 낭낭하고 맑은 목소리 들려주셨던 선생님 계시죠? 중간에 조금 건강 회복이 위해서 지금 잠깐 쉬고 계신데 한번 인사 좀 해주세요. 우리 김재영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학교로 돌아온 특수교사 김재영입니다. 그동안 저 이제 청취자로서 계속 잘 듣고 있었고요. 또 이렇게 꾸준하게 200회까지 온 거 너무 축하드리고 진짜 이렇게 뭔가를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내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을 나눈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제가 쉬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계속 이 자리를 지켜온 세 분께 너무 감사를 드리고 함께 계속
해주셨던 발전포 여러분들에게도 인사 전합니다. 또 청취자들에게도 인사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건강 회복하시고 지금 이제 다시 학교로 이제 복귀하셔서 이제 앞으로 또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생기발랄한 그런 이야기 보따리가 좀 많이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에 우리 소개해 주실 분은 우리 그 팟캐스트에 몇 번 출연도 하셨고 우리 100회 라이브 100회 때 저희 그 직접 그 방청객을 모시고 진행할 때에도 굉장히 그 웃음꽃을 만발하게끔 해주셨던 우리 그 주인공 분이 계시죠? 저희 그 정병은 교수님과 윤지환 씨, 우리 한번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크게. 저는 네. 여성의 날 전날에 생일이었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네, 저는 저는 조선 지환이에요. 네. 효손 지환. 네. 할머니한테 그 충성하는 지환이에요. 효도도 아니고 할머니께 충성하는. 좋습니다. 할머니 챙기느라고 머리도 못 감았나 봐. 그래서 머리가 좀 더벅머리가 됐네. 거북이의 꿈 200회를 축하드립니다. 예, 고마워요. 네, 고마워요, 지원 씨. 많이 들어주시고 후원도 돈 벌어서 할 거예요. 와. 네네. 후원도 많이 해주시기를. 옆에서 어머님이 자기결정권을 너무 침해하고 계시는. 우리 어머니 정병희 교수님도 좀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로나 덕분에 효녀 역할을 하고 있는 정병은입니다. 네, 지금 병원에 확진자가 너무 창궐을 해서 엄마가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집에 오신 지가 지금 한 3주 됐나? 예. 적성에 맞지 않는 엄마 역할에 이어 적성에 맞지 않는 효녀 역할을 하느라고 좀 힘이 들긴 하는데 또 이렇게 뭐죠? 엄마가 돌아왔다 이게 주는 기쁨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의지가 되고 이 나이에 엄마의 존재에 의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100회 방송한 게 진짜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0회라니, 그러니까 한 2년 넘게 계속 달려왔다는 뜻이죠. 네. 자발 어떤 그러니까 공공이나 어떤 기업의 도움 없이 자발적으로 그 소액 주주 아니고 소액 후원자들만의 힘으로 이렇게 이 방송이 계속 유지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뜻깊은 일이고요. 또 앞으로도 저희 아들이 얘기했듯이 계속 300회, 400회 해서 방송 1000회까지 갈 수 있겠죠. 예. 방송 1000회까지 갈 그날을 위하여 우리 다 같이 힘내고 화이팅 하시고 코로나 빨리 물러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송 1000회면 20년이에요, 거의. 지금 500회만 돼도 10년이거든요. 그럼 이제 뭐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 효손 지환이가 뭐 방송을 호스트를 하거나, 그지? 네. 아니면 뭐 어떻게 되고 있겠죠? 그렇죠. 네네. 지금 저희 100회 말씀하셨는데 100회가 저희 19년도 12월 30날 저희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날짜상으로 따져도 코로나가 막 번지기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저희가 100회를 저희 소통과 지원 연구소 여기 사무실에서 왁자지껄하게 했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이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게 된 거죠. 맞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저희가 당한 거죠. 당하게 된 셈인데 이제 그 바로 직전에 이제 저희가 100회하고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저희 그 와중에 200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지난번 100회 때 먼 길 와주셔가지고 그때 저희 같이 정말 얼굴 보면서 같이 방송을 했었는데 오늘은 정말 코로나 시대답게 이렇게 줌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에 계시는 김석주 우리 선생님 한번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부산의 김석주입니다. 200회면은 1년이 54주니까 정말 4년이에요. 2017년도 시작해서 8, 9, 10, 11 그러니까 거의 빠지지 않고 우리 그 김성남 박사님 열일 하는데 맨날 이제 다리 아프고 아픈데 편집하느라고 이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해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 또 유준쌤 신한생님 그렇게 재미있는 토크 감사드리고 재영쌤 다시 와서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우리 지환씨 안팎으로 위아래로 이제 우리 나이대가 그런 것 같아요. 위아래로 다 챙기는데 본인은 정작 못 챙기는 때인데 이렇게 저희 집도 이제 무사히 아슬아슬하게 가족들이 차례대로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3월만 잘 넘기면 이렇게 회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희망을 잡고 오늘 다행히 또 이렇게 앉을 수 있을 만해서 참여하면서 이게 멀리 있어가지고요. 바쁜 핑계도 있고 멀리 있다는 핑계도 있고 근데 이렇게 늘 그리운데 만나면은 이렇게 에너지가 저한테 좀 와요. 저한테 충전되는 분들. 그래서 좋습니다. 지금 시간 뭐 그냥 청취자들을 이렇게 안 보이셔서 잘 생각 안 나고 우리 이렇게 멤버들 보면서 제가 많이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오늘 지금 현재 이제 줌으로 사정상 접속하지 못하시고 지금 뭐 PCR 검사하시느라 막 줄 서 계시고 또 다른 뭐 일 보시느라고 지금 현재 접속을 못하신 또 우리 발전포 위원님들도 계신데 다들 또 분명히 저희 200회를 또 맞이해서 300회 전에 또 다들 이렇게 다시 한번 또 인사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제가 200회 오는 동안 지금 거북이의 꿈이 청취자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받았는지 네. 혹은 미움을 받았는지 네. 뭐 미움 받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통계를 좀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게 통계가 최대 1년치 통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년치 통계라도 네. 재생 요청 수는 전체가 다 나오는데요. 나머지는 1년치만 나오는데 일단 재생 요청 수 그러니까 실제로 청취한 네. 플레이를 눌러서 청취한 그거는 전체 통계가 다 나오는데요. 100회 이후부터 그러니까 20년 1월부터 네네. 20년 1월부터 지금까지 요 청취 요청 수 청취 수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게 제일 우리 관심사일 것 같은데. 네. 이거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일단 거 두두두두두 이런 거 좀 해야 되지 않나요? 예? 두두두두두두두두두. 빠빠라바 빠빠빠빠빠빠 이런 거. 거. 자, 2020년은요. 전체 재생 요청 수가 78,000회. 오. 예, 7만? 예, 1년 동안 78,000회가 청취가 된 거고요. 플레이가 된 거고. 그다음에 21년은 비슷합니다. 71,000회. 그 다음에 이제 22년은 지금 오늘이 3월 20일이니까, 지난주까지가 12,000회. 그러니까 사실은 2022년 요 3개월치만 보면 이것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100회 이후부터 지금까지 총 청취 요청수, 그러니까 플레이 수는 어떻게 되는 거냐? 16만 회, 16만 1000회. 와. 100회 동안 16만 1000회 플레이를 해서 들으셨다. 이런 겁니다. 사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지금 구독자 수가, 그러니까 구독은 저희가 올리면 자동으로 앱이나 이런 데서 알림이 떠서, 지금 정기적으로 계속 우리가 흔히 말하는 로얄티가 있는, 놓치지 않고 계속 들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714명 구독자. 근데 714명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매주 한 회분을 올리니까 그걸 한 번씩 플레이하면 4번이잖아요. 그러면 4번씩 하면은 47, 24, 2400회 정도는 평균적으로 그 이상은 나오는 거죠, 매달. 네네. 그런데 실제로는 2400회 정도로 12개월 하면 한 3만이 안 되잖아요. 3만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7만 8천씩 나오니까, 7만 이상 나오니까,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들도 구독자 수 이상 그 배만큼 듣는 거예요. 구독 네. 안 눌러놓고. 뭐 링크나 이런 것들만 타고 예, 들으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다는 얘기시겠죠? 그 뭐 예. 회원가입 안 하고 로그인 안 하고 그냥 링크만 예, 바로 듣기만 들으시는 하는 분들. 거. 그리고 이제 종합순위만 말씀드릴게요. 종합순위가 지금 팟빵에 있는 방송 수가 22,000개가 넘습니다. 팟빵에서 지금 하고 있는 방송들이. 네. 그 중에서 평균적으로 그래프를 보면, 이건 수치로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그래프를 대충 보면서 보면 평균 700위에서 800위, 22,000개 중에서. 이야. 야. 사실 좋은데. 예, 1000위 안에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다 그러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우리 발달장애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 정도가 나온다는 얘기는, 이건 굉장히 발달장애 분야에서 관계된 사람들의 상당수는 우리가 휘어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네네. 야, 정말 대단한 수치네요, 사실은. 그 힘이 무엇이었을까요? 뭐, 별거 있겠습니까? 좋은 컨텐츠. 꾸준하게 계속 방송을 한 것도 정말 중요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시작을 우리도 이런 거 해볼까 해서 시작하는 방송들은 되게 많은데, 저도 이렇게 검색을 해서 보면은 뭐 10개, 20개 안 넘어가고 그냥 이렇게 흐지부지 중단되거나 사실 그런 방송도 많은데, 저희 정말 이 정도로 꾸역꾸역 왔다는 거는 거의 어떻게 되지 않고서는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시간과 횟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좀 자화자찬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한 번 만날 때마다 2회분이나 혹은 간혹 이제 3회분 정도씩을 녹화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한 달에 그래도 한 2번 정도는 저희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던 셈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많이 들으시는데, 이게 에피소드마다 별개로 난 이 에피소드에다가 후원하고 싶다. 그럼 후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냥 정기 후원. 매달 나는 이 방송에다가 10,000원이든 5,000원이든 매달 후원하겠다. 요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오디오 광고 수익도 있는 거 아시죠? 모르시나요? 네네. 이거 누르면 처음에 앞에 오디오 광고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 광고가 한 15초 이상 되는 광고인데, 이걸 다 끝까지 들으면 그 광고 수익 중에 일부가 저희한테 와요. 근데 끝까지 안 듣고 한 5초 듣다가 끄면 안 나와. 안 들어와. 근데 그러니까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오디오 광고 수익 저희한테 오는 거, 그 다음에 에피소드별로 후원하는 거, 그 다음에 그냥 에피소드 주제 상관없이 저희한테 후원하는, 팟빵으로 통해서 캐시로 후원하는 정기 후원. 자, 이 청취자들이 듣는 분 통계가 이렇게 많은데, 그걸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디오 광고 수익, 지금까지 총, 이거는 1회부터입니다. 16,500원. 한 건당 얼마 정도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네. 그거는 여기 안 나오는데. 그래요? 이거는 새해 전입니다. 여기서 또 20% 뛰어가요, 얘네가. 그 다음에 이제 에피소드 후원. 요 에피소드가 마음에 든다, 요 주제가. 그럼 거기다가 캐시 충전해서 후원하는 거. 요거는 34,000원. 지금까지 총. 그 다음에 정기 후원이 있는데요. 이 정기 후원하는 분은 한 분이 계속 정기 후원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벌써 언제부터 정확하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매월 5,000원씩
후원하는 분이 계신데 지금까지 95,000원이 됐으니까. 와. 그러니까는 너무 감사하다. 예, 5,000원씩 20주 한 30주? 30주인가요? 아, 30주가 아니라 횟수로 30회인데 월 한 달에 5,000원씩 후원하시는 게 95,000원이 됐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요 정도 후원을 받고 있는데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저희 발전포에 따로 정기 후원하시는 분, 소액 후원하시는 분들도 아니고 이 거북이의 꿈에도 후원도 안 하시고 그냥 무조건 공짜로 들으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죠? 뭐 색출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걸 찾아낼 방법은 없지만 참고로 이거보다는 저희 발전포 그 더스페셜.kr 글로 가셔서 한 달에 소액 후원 10,000원 정도 후원해 주시는 거가 저희한테는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면 지금 저희가 사실은 사무실도 없고 간사도 없는 그래서 사무실은 남의 사무실 빌려 쓰고 있는 거고요, 사실은. 그 다음에 간사는 저희가 그냥 각자 알아서 그때그때 일 있을 때마다 나눠서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기 후원, 저희 정기 후원 하시는, 소액 후원 하시는 월 후원 금액에 비춰보면 아직은 간사를 두거나 사무실을 만들긴 어렵습니다. 예, 지금 후원의 한 2배 정도 되면 간사 한 분 인건비는 될 것 같은데 그러려면 우리 청취자분들의 많은 또 관심과 후원 부탁드릴게요. 네. 후원 얘기, 돈 얘기를 아주 상세하게 길게 해주셨는데 기분 나쁘지 않게 잘 돌려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제 뭐 100회, 200회 아니면 이제 해마다 이렇게 넘어갈 때 그런 분기점에 있는 타이밍 때마다 이런 통계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곡선 없이 조금씩 정말 거북이처럼 성장해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아주 팟캐스트 중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뭐 수십억 혹은 뭐 유튜브 막 뭐 100만 단위 이상의 뭐 그런 청취자나 시청자를 가진 건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다루고 있는 주제 자체가 워낙 이제 요렇게 관련된 분들끼리 좀 많이 공유를 하고 정보를 나누어야 되는 그런 특성이 있는 걸 감안하면 정말 아까 이제 뭐 휘어잡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냥 우리끼리 오늘 우리끼리 이제 방송하는 거니까 좀 그렇게 조금 취해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조금 드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부터는 통계 이야기를 조금 했으니까 어떤 이야기를 조금 이어가 보면 좋을까요? 저희 100회랑 지금 저희 200회 기념이니까 101회부터 지금 200회 오늘 199회까지 요 사이에 좀 이렇게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새로운 주제로 추려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괜찮으신가요? 네네네. 네네, 좋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뭐 코로나라는 주제가 떠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 오늘 참여하신 분들께 뭐 따로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전에 지금 이렇게 조정된 건 사실 없어요. 사실 없는데 서로 이제 소개는 조금 해주셨지만 간략하게 100회하고 200회 사이에 또 뭐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개인 신상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바뀐 것들도 있고 한데 그런 이야기들 100회랑 200회 사이 200회 숫자를 채워가는 동안에 나는 요런 게 좀 바뀌거나 하고 이런 고민이 제일 많이 생겼다거나 이게 좀 가장 그동안의 인상적인 것이었다. 요런 이야기 잠깐만 짧게 하고 저희가 다음 순서로 또 좀 각자 선별한 나의 베스트 에피소드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예, 뭐 발달장애 관련해서요? 네네네. 발달장애 관련해서 네. 괜찮은가요? 네네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100회랑 200회 사이 동안에 시간상으로는 이제 2020년, 2021년, 그 다음에 2022년 오늘까지입니다. 어느 분이 조금 운을 띄워주시면 좋을까요?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네. 무엇보다 코로나, 그 기간이 지금 100회 이후에 200회까지 기간이 다 코로나 기간이었잖아요. 팬데믹 기간이었잖아요. 근데 아쉽게도 그 초기에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특히 학교 현장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위한 뭐 원격 수업이다, 등교 중지다, 뭐 이런 일이 처음 터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개학 자체가 한 2달인가 늦어졌었잖아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학교가 등교가 다시 됐지만 등교를 본격적으로 못하고 원격 수업으로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시작하고 2년이 지났고, 그러니까 만으로 2년이 됐잖아요. 이제 학교 개학이 다시 3월에 된 걸로 치면 만 2년 동안 그 처음에 그 혼란과 또 우리 장애 학생들, 특히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어떤 학습 결손이라든지 또 특수교사 선생님들의 이 원격 수업이나 혹은 등교 수업에서조차도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힘든 여러 가지 그런 선생님들의 힘든 어떤 업무 또 교육, 수업 이런 것들이 얼마나 2년 동안 바뀌었나 혹은 개선됐나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2년이 지났는데도 만 2년이 지났는데도 크게 바뀐 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상황이어서 좀 많이 아쉬웠는데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제가 듣는 또 팟캐스트 중에 이제 우리나라 팟빵 말고 애플의 이제 팟캐스트 앱에서 듣는 그 팟캐스트 방송 중에 이제 자폐 관련된 방송이 몇 개 있는데요. 최근에 그 에피소드들을 좀 들어가 봤더니 그게 올라왔더라고요. 한 1년 이내에 그거 팬데믹 이 코로나 감염 사태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많이 받고 부정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은 그 장애 그룹으로 치면 어떤 장애 유형이나 이게 제일 영향을 받았는지 그걸 쭉 연구를 해서 메타 애널리시스를 한 그 연구 발표된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연구들 2년 동안의 연구들을 다 종합해서 분석해 봤더니 제일 크게 영향을 받았던 장애가 모든 장애 중에서 지적장애라고 결론이 나와 있어요. 코로나 상황에서 지적장애가 제일 피해를 많이 보는 장애가 됐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자폐성 장애하고 좀 다른 게 사회적인 어떤 사회성과 관련된 데서 장애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자폐성 장애는 사회성과 관련된 뭐 그런 부분에 원래 좀 비전형성도 있고 또 안티소셜은 아니지만 넌소셜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관계 맺음에 대한 욕구나 어떤 요구가 크지는 않잖아요. 특히 자폐성 장애 때문에 조금 그게 줄어들어 있잖아요. 근데 지적장애는 그게 영향을 많이 안 받는데 이게 거리두기, 단절, 원격, 사람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이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미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적장애가 있는 성인이든 학생들이든 그런 대한 욕구를 완전히 차단시키는 그 기간이 있었는데 그 영향을 더 많이 받았더라. 물론 자폐성 장애도 힘들어진 부분이 많고 이제 부정적인 팬데믹 때문에 영향을 부정적으로 받은 부분이 있는데 그 크기를 비교해 본 거예요. 얼마나 피해를 많이 입었느냐. 그게 학습 결손이든 사회적 관계망이든 뭐 이런 것들에서 그 크기를 비교하니까 크기가 제일 안 좋은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았던 장애가 지적장애다. 이런 얘기가 논문이 수십 가지 논문들을 종합한 결과로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아마 그거는 이제 미국의 얘기고 외국의 논문들이지만 아마 우리나라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가끔 제가 페이스북이나 뭐 SNS에서도 그런 재작년에 처음 그 원격 수업 했을 때 그런 글을 올리신 부모님들을 몇 분 봤거든요. 이제 우리 애가 자폐인데 의외로 원격 수업 못 할 줄 알았더니 원격 수업이 되면서 교실 가서 수업하는 것보다 스트레스를 덜 받더라. 우리 애가 원격으로 이 화면으로 학생들이나 선생님들 수업을 하니까 이런 글을 올리신 분을 몇 분 봤거든요. 근데 지적장애는 그런 경우가 없었어요.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제가 지금 그래도 좀 많이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코로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가장 우리에게 지금 모두의 이 마음을 짓누르는 그런 주제이기도 하고 또 다른 분들 조금 또 이야기를 이어가 봐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뭐 정비원 교수님 이야기를 좀 해봐 주시겠어요? 100회에서 200회 넘어오는 동안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코로나 첫 해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정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공공기관이 제일 먼저 문을 닫아 걸었으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발달장애인은 코로나 전부터 집콕이었다. 그런데 그나마 개방하고 있었던 그 몇몇 안 되는 공공기관이 가장 먼저 문을 닫아 걸어버리니까 진짜 갈 데가 없다라는 거를 코로나 기간 동안 느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학령기가 아닌 게, 그러니까 초기에 학교를 안 다니고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러니까 너무나 그 학교에서의 어떤 대응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미비해서, 야, 지환이가 학교를 안 다니고 다 졸업했으니 망정이지. 만약에 학생이었었다면 내가 옆에서 돌아버렸을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 많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는 활동량이 현저하게 줄어들다 보니 이제 갈수록 이 체구가 2X 라지, 3X 라지, 이제 4X 라지까지 가서 도저히 이런 식으로 살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이어트에 이제 돌입을 해서, 그러니까 2020년 한 7월부터 다이어트를 해서 한 지금까지 한 10kg 이상 감량을 한 것 같아요. 지환이만 감량이 되고 나는 감량이 안 되고. 네. 그래서 역시 젊으니까 다이어트의 효과가 빨리빨리 나타나는구나. 이러고, 그다음에 역시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2020년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한 상태로 그냥 어영부영 그냥 한 해를 지나가게 된 것 같아요. 누구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에서야 뭐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성이 어떻고, 물론 이제 그 어떤 파괴력이라고, 바이러스로서의 어떤 파괴력이라든지 뭐 이런 거가 현저하게 떨어지기도 했지만, 이제 우리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일상을 어떻게 영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그런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어떤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 초반에는 너무나 몰랐으니까 굉장히 공포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다음에 막 그냥 조금만 기침 소리가 나도 막 사람들이 다 일제히 다 그냥 다 막 이게 막 이런 시선을 주고, 그런 상황을 보면서 저는 약간 그 어떤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게 되게 불안과 공포를 가져온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연관이 되는 게, 그러니까 발달장애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이 쉽게 어떤 두려움과 공포심과 불안감과 이런 거를 초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자식이고 뭐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니까 발달장애는 뭐 별거 아니야. 걔네들이 되게 알고 보면 다 순진하고 허당이야. 이제 이런 걸 우리는 알아서 이렇게 뭐 두렵거나 이런 생각이 안 드는데, 발달장애인을 한평생 한 번도 만나보지도 않고 발달장애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맨 처음에 그런 걸 알게 됐을 때 갖게 되는 그런 공포와 두려움, 이런 거를 갖겠구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렇게 혐오 발언을 하고 이러는 사람들을 보면 막 이렇게 분노하면서 어떻게 저런 반인권적이고 혐오적인 표현을 할 수 있지 막 이랬다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저는 좀 그런 메커니즘 때문에 혐오라든지 두려움, 알 수 없는 그 두려움을 느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다면 그 발달장애를 더욱더 많이 드러내고 부딪히게 하고 일상에서 만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작년에 그러니까 뭐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 그 서울시의 자치구별로 마을 공동체 주민 공모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오세훈 시장이 되고 난 다음에 막 비판에 맞지 않았던, 무슨 뜨개질을 하는데 무슨 돈 100만 원을 주냐, 막 이러면서 했던 그런 사업인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거를 이제 그 계획서에서 이제 선정이 돼서 정말 200만 원을 받고,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제 그 지환이가 속해 있는 자조 모임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엄마들이랑 같이 뭐 이제 지역사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체험을 하고 활동을 하는 이제 그런 경험들을 했는데, 뭐 이제 작년에도 코로나가 뭐 줄어들었다가 뭐 다시 확산됐다가 뭐 이래서 진행하는 것 자체는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이제 여튼 같은 그 주민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한 다른 또 모임이나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임이나 단체들을 만나고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기회가 그 사업 틀 안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지. 우리 동네에 발달장애인이 살고 있다. 우리는 투명 인간이 아니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이제 계속 내다 보니 좀 관심을 갖는 사람들도 생기고, 우리랑 같이 뭘 해볼 수 있을지 한번 얘기 좀 해보자, 이렇게 해서 찾아오시는 단체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올해 계속 앞으로 이 지역사회,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사회 뭐 통합돌봄 내지는 뭐 커뮤니티 케어 뭐 탈시설 얘기 엄청 많이 하는데, 사실 아무런 준비된 거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탈시설 지역사회 자립지원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 시설에 있던 분이 우선적으로 이제 사업의 대상이 되고 있고, 제가 이제 발달장애인의 경우는 도대체 언제 우리까지 차례가 오나, 이제 이런 약간 뭐라 했지, 야, 우리 차례 올려면 이거는 아닌 것 같아. 10년도 더 지내야 될 것 같아. 이제 이런 약간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순간에, 작년에 그런 자그마한 경험을 하면서, 지역사회의 커뮤니티 케어 내지는 지역사회에서 자립해서 간다는 거에 어떤 작은 첫 번째 스타트를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랑 같이 이제 뭐 활동을 하거나 뭐 성과 공유회 이런 거 하잖아요. 이제 성과 공유를 하거나 이런 현장에서는 뭐 이들은 너무나 우리에게 많은 관심을 보이고, 왜냐하면 이제 듣도 보도 못한 존재들이 막 이제 나타나니까 되게 관심을 가지면서, 또 이제 기본적으로 약간 좀 어떻게 같이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 같은데, 이제 막상 구체적인 방법은 잘 모르고 몰라 하고, 그래서 이런 기회들이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진짜 저 기본적으로 연구비 5천 이하면 안 하거든요. 저희는 내가 속했던 연구팀은, 근데 정말 내가 그런 소리 입이 진짜 꼴라 200만 원 주면서 왜 이렇게 하라는 게 맞냐. 나중에 보고서 엄청 써내야 되고, 야, 이거 진짜 내 일이었으면 내 애진혁이 시작도 안 하고 중간에 때려쳤는데, 정말 이 지환이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진짜 할 수 없이 하긴 하는데, 여튼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 뭐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지역사회에서 좀 발달장애인의 존재를, 그러니까 구체성을 이런 식으로 좀 드러내 보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도 정말 꼴랑 200만 원 갖고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에 이어 좀 바쁘게 보낼 것 같긴 하고요. 많이 좀 이런 거에서 좀 도전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200만 원 받는 거 액수는 그렇게 큰 게 아닌데, 이제 그거를 계기로 해서 지역사회에 있는 좋은 사람들, 좋은 단체들, 우리랑 같이 뭔가 협력하고
해볼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되게 뭐랄까 좀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 뭐 중간 지원 조직이나 이를테면 구의원 같은 분들도 몇몇 분은 이제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기회가 있을 것 같으니 다른 팀에서도 그런, 그러니까 개인은 안 되니까 팀을 좀 만들어서 자조 모임이나 이런 작은 단체를 만들어서 이런 거에 한번 같이 도전을 해서 같이 정말 말로 막 이게 뭐 지원주택 뭐 내 차례 올 때까지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이제 그러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예. 어떻게 했어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야지, 그런 심정으로 이제 이렇게 좀 많이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예. 추천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뭐 사업이나 이런 게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뭘 한다 이렇게 맴돌기가 쉬운데, 좀 더 이렇게 정말 그 공동체 의식으로 마을에 직접 이렇게 다니면서 소위 말해 이제 발달장애인 맛을 배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 식의 사업들, 시도들, 이거는 정말 우리가 먼저 시작하지 않으면 누가 뭐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 얘기도 뭐 올해 또 다시 한번 해보실 생각이라고 하니까요. 조금 더 이렇게 진행되고 무르익었을 때 나중에 정말 본격적으로 이런 얘기 한번 들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진행 시간이 한 45분까지 됐거든요. 요거 어떻게 조금 끊어서 한번 좀 가볼까요? 아니면 네, 어떻게 할까요? 잠깐 쉬었다가 지금 두 분 말씀 더 듣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100개, 200회까지 에피소드 중에서 각자 추천하고 싶은 에피소드 또 얘기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거를 2부로 네. 해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네. 그래야 저희가 녹음을 또 한 주 더 쉬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정보영 교수님 이야기를 잠깐 중간 마무리로 하고요. 저희가 200회를 기념하는 2부 순서를 저희가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다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